혹시 그러면 이전에 혹시 지원했던 과제 중에 네네네. 아마 이런 유사한 프로세스를 네네. 진행을 하셨던 네네네. 있었을 것 같아요. 기술가치 평가한 기업이 있었고 IPR&D를 2번 정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이후에 기술가치 평가를 해봤더니 우리가 했던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가치가 많이 올라가더라 라는 이제 경험적인 사례가 있었고요. 그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중간에 그러면 기술가치라는 툴을 IPR&D 방법론과 접목을 시키면 회사 쪽에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또는 회사에서 투자자들을 위한 설득할 수 있는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데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저희가 컴팩트하고 조금 밀도 있게 접근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한 과제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기술 개발이 적절한 경제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건지 시장에 니즈가 있는 게 맞는 건지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IPR&D를 통해서도 저희가 그 부분을 짚어드리긴 하지만 그 부분들이 정량화된 수치로 예를 들게 되면 이런 거죠. 원천 기술이 A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그 A라는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알파, 베타, 시그마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A라는 기술을 가지고 알파라는 제품에만 적용할 수 있는 툴을 만들 텐데 기술가치 평가를 하다 보면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그걸로서는 회사가 가치를 밸류업한 데는 베타나 시그마 쪽도 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베타나 시그마에 적용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더 개발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순차적인 게 아니라 할 때 같이 고민할 수 있게 되면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시장에 대한 타겟팅이 정확하게 되는 거고 또 시장에 대해서 기술 가치가 있는 투자자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 전략과 로드맵이 나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고요.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이 과제를 받으시면 좋을지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트업의 경우는 처음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자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IRR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투자자를 설득하거나 투자를 받기가 필요하신 분들 이제 스타트업이 많이 되겠죠. 또 하나는 점프업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매출은 나오고 있긴 한데 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점프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신다든지 아니면 기술 상장을 하시는 목표를 한 3, 4년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면 기업에 또는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의 레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IPR&D랑 연계된 이 밸류업 IPR&D라는 과제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기술가치 평가 부분 단독으로 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기업들이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필요성 때문에 하시는데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이 자금을 받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기술가치 평가 보고서에 관련돼서 이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가 얼마가 나온다라는 것 나오고요. 왜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기술에 대한 산정이 나왔고 왜 이렇게 했는지는 나왔는데 기업이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게 그래서 저희는 IPR&D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 기술 가치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산출이 됐는데 기업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함께 제공이 됩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기술가치 평가가 나오는데 할인율이라든지 기술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IPR을 통해서 개선이 되면 기술 가치가 2배 이상 뜨는 것들을 좀 저희가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예시입니다. 기술 가치 평가를 할 때 기술성 10개, 권리성 3개, 시장성과 사업성과 관련돼서 16개 항목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29개 항목인데 그 29개 항목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IPR&D 기법을 통해서 개선되는 것들을 수치로 개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술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 중에 여기서 예를 든 건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에 관련해서 위험도를 낮춤으로 해서 수치가 바뀌고 그걸 통해서 기술 가치를 했을 때 올라가는 부분들하고 마찬가지로
개별 기술 간도와 기술 기여도에 대한 부분들도 계산하게 되면 R&D를 통해서 각각에 대한 항목들을 계산하고 그 계산하는 것들 중에서 할인율과 기술 기여도만 계산해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을 땐 2배 정도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추구자 하는 것이고요. 각각에 대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IP R&D 방법론을 통해서 제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별적인 포인트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신약 개발이나 제약 개발에 관련돼서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들을 기술을 파시는 분도 사시는 분도 쉐어링하기 위한 툴입니다. 사실은 다른 분야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렇게 하려면 하고자 하는 기술에 관련된 로드맵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IP R&D에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밸류업 IP R&D를 하게 되면 마일스톤별로 쪼갤 수가 있어요. A라는 기술이 알파라는 기술에 적용될 때 어느 정도 걸릴 거고 이 I라는 기술이 베타라는 기술에 적용할 때 어느 정도 걸릴 거고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딜 볼륨을 키울 수 있고요. 근데 그 딜 볼륨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기업이 달성할 때마다 주면 되는 식이에요. 그러면 돈을 주는 사람도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돈을 받는 사람들도 처음에 너무 큰 덩어리의 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거래가 잘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투자자들도 기존에 있는 투자자들이 계약이 됐는데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특정 마일스톤이 달성하게 되면 그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사업이 프로젝트가 잘 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회사가 진행되는 사항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조금 더 정교화된 자료를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받는 컨설팅 보고서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게 네. 결국 그게 각각 나오는 건지 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융합된 형태의 어떤 네. 통합 전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이렇게 나오는 네. 건지 네. 좀 그런 구체적인 형태에 네.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기술가치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보고서는 기술가치 평가 보고서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술가치 평가 보고서를 보게 되면 각각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들이 나왔는지를 PPT로 나오는데 그거는 저희가 IP R&D를 했을 때 나오는 최종 결과 보고서와 동일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나오고 그 보고서에서 이런 가치가 나오는 거에 관련돼서 디테일하고 상세한 내용의 IP R&D 최종 보고서가 같이 머징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확장을 해나가고 좀 더 이제 지원 사업을 계속 운영하실 그런 계획들도 가지고 계신지. 이 올해는 시범 사업 형태이고요. 시범 사업을 좀 진행하고 난 다음에 분야별로 좀 기술 가치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큰 4가지 항목이죠. 사업성, 시장성, 기술성, 권리성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별로 조금씩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세분화하고 조금 더 다듬고 방법론으로 좀 더 고도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은 확장이 더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과제를 디벨롭 시켜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특허 사무소는 뭐 편리한 이렇게 쉽게 알고 있지만 혹시 기술 가치 평가 전문 기관은 어떤 특정한 요건이 있는 건지 앞쪽에 전문가가 투입이 되셔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뭐 1차적으로 기술가치 평가는 기술가치 평가 자격증이 있어서 그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할 수 있긴 한데요. 다만 이거는 실무 과정이어서 아무래도 기술가치를 직접적으로 해보신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돼서 기술가치 평가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런 실적이 있으신 분들을 컨소시엄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기술가치 평가에 대한 실무적인 리포트나 이걸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참여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단지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좀 들어오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해보신 분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무 경험이 좀 있으셔야 되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해보셨던 분들이 이제 도출해내신 결과물이 맞습니다. 조금 대외적으로도 신뢰성을 좀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 유영근 PM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뭐 제가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들어봐도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네. 있는 좋은 과제인 것 같고 앞으로 잘 돼서 저희 그 IP R&D 사업이 뭔가 한 단계 더 점프업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